낙검수 출신의 정봉주 전 의원, 지금은 엄밀히 얘기하면 최고위원 후보인데 김홍수 논설위원. 네. 정봉주 전 의원하면 김홍수 논설위원한테는 어떤 이미지, 어떤 게 떠오릅니까? 되게 예능인 같은 느낌? 뭐 말 잘하고 쇼맨십 좋고, 그렇죠. 뭐 그런 인물로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옛날에 뭐 교도소에 있을 때 뭐 푸시업을 뭐 엄청 해서 뭐 몸짱을 만들었다는 뭐 그런 에피소드의 주인공이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화제를 몰고 다니는 정치인이라는 느낌, 그런 느낌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국회 본회의상에 점프를 해서 올라가서 몸싸움을 했다든가, 아니면 그때 선거법 위반으로, 사실 선거법 위반으로 국회의원이 그 실형을 살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그 실형을 살면서 그때 이명박 대통령 때였죠. 아마 그 BBK냐 이런 이거 관련해서 아마 야당 내에서도 그랬죠. 저 왜 저렇게 오버해가지고 감옥까지 갔냐는 식으로 아마 좀 뭐라고 하는 분들이 있던데, 가서 조용히 한 것도 아니, 열심히 운동해서 몸짱을 만들어 나오더니 만든 게 뭐였냐? 낙검수였습니다. 그게 아마 2010년 어간으로 생각되는데, 당시만 해도 팟캐스트라는 새로운, 지금이야 뭐 다 유튜브니 뭐니 뭐 이렇게 하지만, 왜 털난 사람 김어준, 뚱뚱한 김용만, 그리고 김용민이죠. 그리고 정봉주, 또 약간 좀 빼빼 마른 주진우, 이 4명에 나와서 정치 팟캐스트라는데 게다가 웃겨요. 그 중에서는 인물은 정봉주 씨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인물이요? 글쎄요.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낙검수 신드롬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낙검수가 어떤 지금으로 따지면 정치 팬덤을 모으는 하나의 기폭제가 됐고, 사실 그것 때문에 2012년 대선 다 야당이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여러 사고들이 빡빡빡 터져요. 그러면서 결국 야당 내부적으로는 니들 때문에 우리가 대선 졌다는 얘기도 좀 나올 정도로 여러 논란이 있는 건데, 어찌됐건 자, 이런 화제를 몰고 다닌 정말 정봉주 최고위원이 이번에 갑자기 최고위원 후보에 출마를 했습니다. 사실 이분이 지금 1960년생이에요. 한국 나이로는 64입니다. 환갑이 지난 지가 4년이 지났어요. 물론 본인은 이런 얘기하면 좀 싫어하겠지만, 근데 지금까지 이 사람이 국회의원 여러 번 한 것 같죠? 제 기억으로 한 번 했어요. 아, 그런가요? 예. 나머지는 다 출마를 여러 번 하셨죠. 출마 여러 번 했는데 뭐 걸리고 뭐 문제되고 해서 출마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인지도에 비해서는 정치 커리어가 그렇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표현은 뭐하지만 얼굴은 많이 알려졌는데 정치적으로 실속 없는 정치인 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봉주 최고위원이 이번에 자, 민주당의 최고위원이 한번 돼보자 그래서 후보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딱 해봤는데 처음에 1등 나왔어요. 아하. 왜? 가장 유명한 거거든요. 지금 뭐 저기 김홍수 위원께서 지금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나온 사람 중에 이름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지금 정봉주 씨 말고는 김민석 씨 정도만 떠오르네요. 그리고요. 그러고는 뭐 전혀 모르시겠죠. 모르겠습니다. 예, 알기 어려운 분들 많은 거고. 김병주, 한준호, 강선우. 저는 알아요. 예, 저는 알겠는데 소위 얘기해서 인지도가 떨어지는 인물인데 당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정봉주 의원이 1등을 했는데 잘 나가서, 그래서 1등 최고위원 하면 사실 좀 셉니다. 센데 뭐 다릅니까? 2등, 3등 하면 이렇게 그럼요. 차이가 나나요?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가 무슨 일이 생겨서 당대표를 못하게 된다. 그러면 지금 그 다음은 아마 원내대표일 텐데, 원내대표가 만약에 뭐 무슨 일이 생긴다 그럼 1등 최고위원으로 가는 거예요. 아, 그래요? 제1야당 200석 가까운 당의 당대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등 최고위원은 격이 달라요. 예. 이 예비 지정자입니다. 예비 지정자. 그 뭐 영화도 있잖아요. 드라마 뭐죠? 지정자 뭐 있는데 약간 뭐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자리라서 본인도 1등이 됐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재명 전 대표가 네, 김민석 의원이 좀 최고위원이 돼서 날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냥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김민석 의원이 4등에서 1등으로 올라갑니다. 그 정봉주 의원 입장에서는 이거 뭐야 이거 왜 선거 개입 아닙니까? 뭐 선거 개입이 될 수도 있는데, 뭐 당대표 후보가 자기랑 러닝메이트 할 수 있는 후보는 이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있기 때문에
정봉주 의원 입장 이거 순풍에 돛다는 듯이 잘 가고 있다가 암초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형식으로 그런 얘기를 한 건가요? 그 유튜브에서 소위 개딸들이 많이 보는 유튜브에서 나란히 앉아서 하던데요, 둘이서. 그렇죠. 네. 예. 차 안에서 하는 김민석하고 나란히 앉아서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막 거의 어깨 동무하고 얘기하더라고요. 원래 이제 그 최고위원 후보들이 그 출마 기자회견 할 때 이재명 대표가 같이 와서 요 분들은 나랑 같이 가는 패키지 분들이다라고 이렇게 인증을 해줬어요. 이렇게 머리에 꽝꽝꽝 별 5개 이렇게 딱 찍어준 사람 중에 한 명이 김민석 후보였는데 김민석 후보가 처음에 4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별 꽝꽝꽝 찍어줬는데 4등 내부적으로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별 6개, 7개 다시 한번 찍어준 거예요. 혼자 골라서. 그러니까 1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 입장에서는 좀 열 받았겠죠. 그래서 주변에다 아마 불만을 얘기를 했나 봅니다. 근데 이 박원석이라는 전 정의당 의원이 최근 라디오에 나와서 정봉주 후보한테 얘기를 들었더니 이재명 전 대표의 최고위원 경선에 상당히 정봉주 후보 열을 받아 있다라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렇게 되니 이게 점점점 에스컬레이팅이 되면서 지금 어떻게 됐냐 하면은 어제였던가요? 정봉주 의원이 기자회견을 자처를 합니다. 그러면서 소위 이제 명팔이라는 용팔이도 아니고 명팔이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건데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통합을 저해한 당 내부의 암덩어리인 명팔이를 잘라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은 이재명을 위한다면서 내부를 갈라치고 당을 분열시켜왔다. 누군지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아마 기자들이나 언론에서는 더민주혁신회의라고 해서 아마 친명 외곽 조직인데 이런 사람들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찌 됐건 자 명팔이라는 말까지 나왔으니 우리 개딸들 가만히 있겠어요? 당장 지금 봉기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이 타겟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정봉주 후보 같이 최고위원 자리를 놓고 싸움을 하고 있는 분들 뭐 아까 얘기했지만 뭐 김병주 이런 분은 뭐라 그랬냐? 누가 뒤에서 이재명을 팔아 넘겼냐? 앞과 뒤가 다른 자는 진짜 이재명을 파는 자다. 그러면서 이 대장 출신인데 제가 이재명 대표를 건너는 화살을 기필코 모두 부러뜨리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후보들은 뭐라 그러냐? 나는 동지들 뒤에서 칼 꽂지 않는다. 앞으로 이재명을 내가 더 팔겠다. 결국 다 이게 정봉주 후보를 집중적으로 견제를 하면서 정봉주 후보가 오늘 너덜너덜해졌습니다. 거의 린치네요, 린치. 너덜너덜해졌는데 그래서 이제 정봉주 후보가 오늘 아마 페이스북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믿음의 변함이 없다. 그리고 내가 얘기한 명팔이의 대상은 개딸들도 아니고 당원들도 아니고 극소수다. 이렇게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분명히 선거에서 좀 안 좋고 지금 2등을 달리고 있는 정봉주 후보가 지금 5등 밑으로 떨어지게 될 가능성이 커 보이죠. 어떨 것 같아요? 그래도 지명도가 있으니까 그렇게는 안 떨어지지 않을까? 글쎄 한 2, 3등을 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그게 있어요. 지금 그 최고위원 선거를 하게 되면 당원 투표, 개딸들도 투표를 하지만 플러스 일반 국민 여론조사도 합니다. ARS로 일반 국민 여론조사 하는데 이게 한 30%인가 아마 들어갈 거예요. 자, 지금 9대 1로 일방적으로 이재명 대표한테 지금 표가 모이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 일반 여론조사를 돌리면 7대 3, 6대 4 정도로 이재명 전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도 많지만 견제해야 된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 정봉주 후보가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지금 자기 선거 전략을 짜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긴 들어요. 정확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 근데 어찌됐건 야당 내에서 낙곰수는 성역입니다. 지금 김어준 한마디만 김어준 씨가 방송에 나오라 그러면 뭐 국회의원 10명들 쭉 나와가지고 그냥 다 쫙 앉아가지고 방송하는 데 봤잖아요. 거의 줄 세우기 하던데요. 예, 저희는 나오라 그래도 안 나올 텐데 김어준은 다릅니다. 근데 김어준이 낙곰수 원년 멤버였던 이 정봉주 후보가 지금 어려움에 처하자 정봉주는 사실 한 가지 설화했다고 해서 지지율이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엊그제 아마 방송에서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개딸들이 김어준 너무하죠. 약간 지원 사격을 했더니 또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이제 야단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같은 낙검수 멤버였던 약간 퉁퉁한 김용민이라는 분은 뭐라 그랬냐. 정봉준 발언을 취소해라 그러면서 정봉준한테 또 각을 세웁니다. 이 같이 한 배를 탔던 낙검수 멤버들도 서로 지금 이렇게 싸우고 개딸 눈치를 보는 거네요. 이 개딸들이 이 참 얼굴 없는 개딸들이 무서워요. 천하의 김어준까지 지금 쫄지 마 맨날 그렇게 외치고 있던 김어준도 쫀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정봉주도 쫄았는지 안 쫄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 9대명이라고 하죠. 이재명 대표의 완성으로 끝나는 걸로 물론 그렇게 끝나겠죠. 끝나게 되는 지금 8월 18일 날이죠. 일요일 날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전당대 막판 변수로 정봉주 명파리가 지금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될지. 그리고 아마 정봉주 후보가 당 지도부에 들어가면 재밌는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겁니다. 아마. 이재명 대표한테 그렇게 굽신굽신하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딸들로서 걱정되는 사안이지만 또 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조용한 민주당을 원하지도 않기 때문에 정봉주 후보 과연 어떻게 될지 좀 흥미있게 8월 18일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